자, 어제 뉴스가 핫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과세안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전문가를 모셔서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호은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세금 관련된 그 소식은 저희가 미리 접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사가 뜨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어떤 안이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작년 7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최근에 발표가 돼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과세 방안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대략적인 개요를 조금만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이제 복잡한데 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말씀을 가상자산입니다. 네.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법적인 규제가 전혀 없었던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2019년 국제기구인 FATF에서 가상자산도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규제하라라고 각 국가에 권고가 내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잘 아시다시피 특근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가상자산을 이제 처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도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어갖고 그 특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상자산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서 가상자산도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이 됐던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포괄과세라고 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냥 다 과세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가상자산을 사고 팔았다, 근데 이득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법인세 대상이 지금 원래 됐었어요. 기존에도 원래 됐었어요.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데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지를 법에 써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이 처음에 비트코인 정말 피자 사 먹을 때 비트코인 갖고 계셨던 분들이 2018년에 한번 이렇게 쫙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됐던. 이제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그것도 과세하겠다. 이거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세하겠다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또 과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해외 법인은 차별이 된다.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의 경우에도 과세가 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구멍은 있습니다만 다만 그 가능하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 구멍은 이제 지금 밝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변호사님을 따로 찾아뵈면은 모든 구멍이 이제 다 이제 보이게 되는 이게 합법적인 영역에서 무엇이 법에서 현재 과세되는지 제가 밝혀드릴게요. 탈세가 아니고 절세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과세가 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세가 돼야 되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영역은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쵸. 네, 여러분 빛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약간 그동안에 몰랐던 소식이 있었네요. 이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다른 이 금융상품 과세 방안이랑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다른 그 제도와 비교해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과세 방안이 좀 약간 가혹하다 이런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주식은 지금까지는 그 거래세로만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은 양도소득세로 이제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2023년에는 기본 공제가 5천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서 번 돈의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시작되는 거고
그게 20%, 네. 그리고 3억 초가 되면은 25% 이제 가산이 되는 거고,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20만 원에다가 11%. 이건 좀 싸네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똑같이 250만 원에 세율이 20%, 지방세까지 하면 22%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방세.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주식이랑 암호화폐랑 비교했을 때 기본 공제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과세율이라는 거는 뭐 하늘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합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주식에 대해서 그 양도소득세가 없었던 이유는 주식 거래를 좀 활발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기업을 활성화시키면은 시장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금융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업 자금 조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서,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뭐 나름대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지는 이라는 이 무엇이 건전한지는 애매하지만 네. 아무튼 네. 그런 기회적인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페이버를 줬던 건데, 그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에서. 네. 무형 자산의 거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좀 해왔어요. 20%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세금 전혀 없다가 20% 내려니까 저는 크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주식이랑 약간은 다르게 암호화폐는 뭐 자산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이 네. 뭐 금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암호화폐 하나하나가 무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네.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ICO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ICO라든지 네. 채굴로 인한 소득들도 과세 범위에 포섭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ICO가 지난번에 특근법과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서도 나왔었는데 ICO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다만 약간은 눈 가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ICO가 그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좀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대상으로 치지도 않는 네, 그런 아예 느낌.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괴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미국이랑 일본은 워낙에 일찍부터 이거를 좀 대비를 해서 과세 방안이 좀 빨리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좀 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인식을 해서 뭐 세율이 10%에서 37% 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이 돼서 뭐 15%에서 20%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해에 벌어들인 어떤 그 수익이랑 같이 그냥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다는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세에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네. 있습니다. 근데 종합과세는 다 합쳐가지고 누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수익이 뭐 잘 벌어서 올해 1억이었다고 네. 한다면은 한 40% 정도는 이렇게 쫙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소득을 다 합쳐서. 근데 분리과세는 고소득자에게 사실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라고 한다면 따로 띄어서 그것만 일단 20% 과세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뭐 1억, 2억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비록 40%, 50%를 낸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은 조금만 내고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 과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종합으로 하면 그 구간이 위로 네.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분리할 수 있죠. 그런 만약에 식으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물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네.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가 더 불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로 네. 잡는 거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들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미국은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부동산도 그렇고 보유세가 좀 높습니다. 그런 편이고요. 일본은 그냥 종합소득으로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최고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누진이 되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 뭐 이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일본 한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난 그 강도가? 저는 좀 중간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고 중간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간략하게 과세안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랑 우리나라 법 체계가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해놓으면은 좀 약간 그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점점 넓혀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포장이 잘 됐나요? 굉장히 잘. 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쾌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것만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좀 되게 55%까지 최대니까 어쨌든 되게 강력한 과세 제도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 생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나마 다행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은 그 이제 2017년 전부터 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제도권화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국의 그 흐름에 좀 급박하게 좀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맞아요.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저들도 의견이 대다수가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세금을 걷느냐. 근데 또 정부에서는 또 그러죠. 도박에도 세금을 걷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말문이 턱 막히죠. 뭐를 벌었던 건데 돈을 벌었으면은 세금 내라라는 게 정부 입장이긴 한데 뭐 한편으로는 또 좋게 보자면은 이 가상자산의 제도화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그렇게도 좀 그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 정부는 또 그러면 이 암호화폐 과세가 마련이 됐으니까 제도권화의 첫걸음인가라고 하면은 또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제도권화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흐름을 자꾸 현실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눈을 감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결국은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은 결국은 글로벌한 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경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뭐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뭡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전혀 국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뭐 각 국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걸 투기 열풍으로 규정하고 나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산기의 난이라고 하죠. 그때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든지 기타 자산들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의 획인 거기 때문에 국내의 그 노력들은 그런 식으로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제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가격만 뭐 한 40% 차이가 50% 많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좀 과열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거를 좀 약간 개방적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부터 해도 늦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고 요 과세 방안 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비교를 해도 과세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뭐 건전하게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제 과세를 하고 대신에 정부도 보다 많은 경제적 흐름이 발생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이게 과세와 정부 지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많은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기술부나 뭐 그 중소벤처 산업든가 네. 그쪽에서는 블록체인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또 이제 기술이랑 이 암호화폐를 또 분리해가지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부 사이에서도 계속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적인 흐름이랑 안 맞는 측면도 있죠. 뭐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께서 한 말씀 하니까 네. 바로 급등하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물론 그런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뭐 그런 최첨단에 달리는 기업에서도 뭐 결제 수단이라던가 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너무 뒤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얼마였죠? 10조 규모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10조 5천억인가요? 1조 1조 6천억 6천억 원. 1조 6천억 원. 예. 네. 1조 6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해서 지금 또 다시 이제 5천만 원을 네, 왔다 갔다 왔다 하고 하는데. 있어요. 아직 멀었네요. 우리나라인데 뭔가 만들어지려고 했었잖아요. 현대차랑 이제 애플이랑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네. 예. 자꾸 뭔가 좀 약간 미국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어쨌든 사견이었습니다. 네.